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을 바꾼다 9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손소변에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소입니다. 예, 요즘 뭐 단체 카톡방에 연일 여러가지 좋은 의견 올려줘서 고마워요. 어느 단체 카톡방 말씀하시죠? 우리도 우리 방. 아, 네. 우리 방에 손변 없으면은 네. 대화를 안 해요. 우리는 대화를 안 되게 하는데. 과묵한 가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머니, 아버지, 여기. 손수 변호사가 올린 것 삼촌. 중에서 네.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찌라시야. 찌라시. 내가 왜 그거는 찌라시 빼놓지 담당 않고 같아. 올려. 아니, 근데 저는 지금 굉장히 의외인 게 제가 올려도 반응이 없어가지고. 알았어요. 이제부터 리액션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아, 제가 아니야, 또 뭐. 찌라시 재밌게 잘 보고 괜찮아요? 있어요. 예. 제가 한 5분의 1밖에 안 올리는 거예요. 아, 자주 올려주세요. 그래요? 연애. 아, 진짜? 연애 찌라시도 올려도 연애도 될까요? 좋지. 연애도 우리 좋지. 그런 거 더 좋아하지. 근데 손변 찌라시가 적중률 90% 이상이야. 거의 진짜요? 굉장히 그 업데이트된 내용들이고 어. 되게 좋아. 금방 너 아, 우승하다 그런 거. 내가 그래서 찌라시 어디선가. 변호사냐고 물어보려고. 어디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어, 진짜? 네. 그 시우나 병원 입원했던 것도 네. 오피셜 뜨기 전에 한참 전에 보냈더라고 우리한테. 그리고 나서 기사 나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손혜원 의원님은 손수 변호사보다 네. 더 빨리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김성희 보좌관한테 잘 나갔어요. 찌라시? 네. 보좌관들이 그거 제일 먼저 알아요. 근데 김성희 보좌관은 찌라시 같은 건 평생 안 만나본 척하고 살던데. 거기도 많이 입수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조기에. 네. 알려주면 보내줘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네. 제가 다 해서 이제 보내주시고요. 예, 아, 좋은데요? 거르지 않고. 저는 연예계 찌라시도 좋아해. 네, 1차로 기자들한테 가요. 그리고 기자들하고 친한 보좌관들이 제일 먼저 입수해가지고 의원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저도 알겠습니다. 모 신문, 모 매체, 여러 매체 그 기자님들한테 받는 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요. 김성희 큰일 났다 이제.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여론조사도 올리고 어떨 때는 종편 대본도 올리고 네. 재미있는 대본들이 있어요. 네. 네. 제가 손혜원 출연할 의원이 때. 등장하는 때. 네, 아주 반가워요. 그런 종편 대본이나 뭐 질문에 손 의원님. 그럼 벼랑간이랑 막 무장을 하고 들어가서 싸우지? 재밌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미리 대본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 카톡방에? 제가 받으면은요, 저도 뭐 반갑기도 하고, 야,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그 해서. 앞으로는 왜 정청래 건 없냐고 이렇게 좀 물어보세요. 모르십니까? 네? 요즘 핫하지가 않아. 손혜원 의원이 핫해. 손 의원님 핫하게. 엄청나요. 그 지난 주말에 검찰 알바 방송 내용 때문에 자유당에서 손혜원 사퇴하래. 의원직 사퇴해라. 뭐 이런 그랬어요? 성명도 네. 나왔어요. 사퇴할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좀 하셔야지. 나 사퇴하길 바라는 것 같아. 보궐선거 나오려고. 아니 이거 사퇴하면 바로 나가야지. 뭐 두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사퇴하세요. 아, 나 사퇴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손혜원 의원님 우리 인사 좀 해주시고. 아, 네, 안녕하세요. 아직 인사 안 했구나. 예, 손소 변호사 그 지난 주말에 아니, 근데 그게 뭔 일이 그러니까 있어요? 검찰 알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이 있었어요? 자유당에서 사퇴하라 그럴 거예요. 최 변호사님께서. 최강욱 변호사. 네, 최강욱 변호사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검사들이 요즘에 그 대통령,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뭐 인정하지 않는다. 비난 쪽으로 얘기하고, 뭐 이제 무시한다라고 문 하면서. 아무개 뭐 이러면서. 그렇다, 문 아무개. 또 XS. XS 아시죠? 예. 네. 최광욱 변호사가 XX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겠네. 예. 네, 그렇죠. 예. 조국 같은 XX. 네, 뭐 어미 아니, 말고 아니야. 또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방송이 아니죠. 예.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그 공개됐고 또 그 후에 저희 또 유튜브로 예. 했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가지고 공개됐는데 이거를 본 자유한국당에서 유언비어다. 허위 사실이다. 네, 이거 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 어떻게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냐라고 해서 책임지고 사퇴하라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거 최고 변호사 얘기했는데 왜 손혜원은 보고 사퇴하래? 관리하지 못했다. 현역 의원이 이런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걸 관리하지 못하고. 최종 책임은 국회의원이 지는 거예요. 지금 자꾸 최광욱 변호사가 지는 게 아니라 그하고 사퇴하세요! 보좌관이 진 죄도 다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이 경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최강욱 변호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썼어요. 그걸. 세게 네, 했어. 그렇습니다. 나 최 변호사 너무 멋있어. 길게 아주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여러 명의 검사가 직접 제보한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자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같은 기준이라면 오히려 주광덕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먼저 사퇴해야 되는 것이다. 당 해체해야 된다. 그렇죠. 그쪽은. 예. 그렇다. 재미난 일이 있었구나. 네, 최강욱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 내부에서
저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검찰 개혁. 저항을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또 제보하는 검사도 있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최강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은 그 안에서는 다들 걱정들 너무 많이 하고 자기들 스스로도 검찰이 개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최강 변호사한테 많은 정보를 준대요. 누가 그랬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들인데 이게 복수의 제보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확인한 사실은 아니라서 단정적으로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제가 듣는 얘기들 중에 이러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 중에 뭐냐면 이렇게 장관 후보 몇 명 더 법무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 몇 명 더 낙마시키면 그 다음에는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면 또 똑같이 이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간다. 멋모르고 저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조국 수석하고 최강 변호사님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가 봐요. 근데 이번에 작정을 하고 제목을 딱 그렇게 정해 오셨더라고요. 누가 왜 조국을 잡으려 하는가. 이게 이번에 제목이었어요. 그 조국을 잡으려고 하는 그것은 일본 아니었어요? 자, 아재 개그 장렬하는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재 개그인 정청래입니다. 네. 오늘도 농사? 네. 매일 가요, 매일. 매일 갑니까? 와. 굉장히 메말랐었는데 한 이틀 비가 와서 다행입니다. 아니, 제 텃밭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왜요? 마르지 않는 셈이고요. 어떤 때는 심지어 아침, 저녁으로. 매일 물을 안 준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금수저, 자식들이죠. 예. 수돗물 먹고 자랄 애들이 그런데 지하수. 지금 전남, 충남, 이렇게, 영남 이쪽으로는 비가 와는 상당히 농부들이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래요. 근데 이제, 한 3일 비가 왔잖아요. 예. 가보니까 땅속 깊숙이까지 물기가 있어서, 그렇게 온 데는 가뭄이 해결된 것 같고. 비가 온 다행이야. 근데 이게 이제 국지성이라서 되게 웃긴 일이 있더라고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제 망원동 사무실에서 있는데 비가 억수로 많이 와요. 네. 그래서, 이 옥수수, 수박, 참외 얼마나 좋아할까. 그리고 차를 몰고 갔어요. 거긴 비가 안 오더라고. 그게 한 6km? 이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우리 손소 변호사, 우리 네. 정치 알바 댓글 다 보는 편이죠. 어디에 있는 댓글이요? 우리 팟빵에. 그거 제가 얼마 전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난주 우리가 막 이렇게 수다맨으로 빙의해가지고 농사 이야기도 하고 이것저것 막 했잖아. 네네. 반응 어떻던가요? 반응이요? 좋다는 분들. 관심이 없던데? 아니요. 관심이 없어? 좋다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왜 이렇게 변했냐. 아쉬워하는 분도 계신데. 별로 그런 관심 아니요, 없던데? 있었는데, 있어요? 그 두 반응보다, 검찰 알바에 대한 관심이 10배 많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수다맨 처음 한번 들어봤어요. 1등으로 올라갔더라고. 네. 들어봤더니 재밌더구만. 재밌어요? 언제 나가고 싶어, 거기. 재밌어요. 아, 그래요? 수다맨. 분위기 깨는 거지. 한번 아니야, 보시겠습니다. 저도 한수다 하거든요. 한번. 과묵해서 그렇지. 근데 거기서 대적하시기에는 안 돼. 약간 중과부적 아니겠습니까? 아재 갖고는 안 돼. 아니, 거기 가면, 네. 말 점유율이 제가 제일 높을 거예요. 의원님, 거기 코미디 파크야. 점유율만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웃겨야 돼요. 일단 점유율이 높고 봐야지. 아니야, 웃겨야 돼. 그래요. 코미디 파크 말이 잘. 이번에 김영민도 되게 웃겼어. 이게 나 왜 부른 거야? 끝까지. 경쟁 파케. 네. 아니, 사람들은 가끔은요. 편집 예상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웃고 떠들고 가는 걸 듣는 것도 원해요. 어제 제가 처음으로, 어제 이제 판도라 촬영하고 새벽 2시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술을 안 먹으니까 말똥말똥해가지고 텔레비를 이렇게 켜다 보니까 알쓸 신작? 예. 그걸 하더라고. 예. 그래서 이건 또 뭐야? 하고 이제 봤어요. 봤는데, 수다더라고. 아재들의 수다죠. 그것도. 아재들의 좀 지식 정보 수다야. 예. 직접. 이것도 통하겠구나. 순간 이게 다 업계 고수들이 나오니까. 네. 그 김영하 같은 친구들 말하는 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컨셉을 잘 잡았더라고. 네. 각 분야의 최고수들을 딱 뽑아가지고 하니까 할 얘기가 너무 풍부한 거야. 많거죠. 무슨 얘기가 나오든지 다 되니까. 내가 요새 근데 거기 페이스북 정치가 라이브- 빠졌어. 아니 페이스북 라이브에 지금 하는 게 바로 한 주제를 갖고 그냥 시작을 하면 무조건 다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 정치를 하면요. 정치가 유시민 혼자 또 하는 뭐 거지. 보수 한 명, 진보 한 명 또 균형 맞춰야 되잖아. 그럼 재미없어져요. 지금 판도라도 정의원님만 하드캐리하지 다른 분들은 재미가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경주 편을 했더라고. 옛날 우리 수학여행 갔던 얘기하며 또 60항쟁 기념일 날 촬영했나 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마른 집 다시 살아나 이런 노래가 슬금 뜬다고 하니까 또 바로 그걸 편집해가지고 노래를 틀어주고 하니까
이건 뭐 얘기가 어디로 튈지를 몰라. 그렇죠. 원래 수다라는 게 그런 거죠. 수다맨들 그래. 줄기가 없어. 수다맨들은 더해. 예, 막 튀어요, 우리도. 손소 변호사는 경주로 수학여행 가봤나요? 초등학교 때 갔습니다. 아, 그때까지 네. 초등학교도 수학여행. 도트라월드. 경주 기억납니다. 도트라월드. 네. 그래요. 예. 아, 그렇구나. 우리 탐산 여관. 요즘은 그 지진 이후로 경주 관광객이 줄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 안타까워요. 결국은 그 지역에서 관광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 한번 위축되면 어렵고 또 가지 않는 상황을 또 이제 어떻게 탓할 수도 없는 게 학생들이 많이 가잖아요. 초등학생도. 네. 근데 학교에서 학부모회나 기타 학부모 의견이 가지 맙시다 하면은 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그래서 경주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그각 호텔에서도 그렇고 관광지마다 연계한 상품이 많이 있더라고요. 알아보면 굉장히 싸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KTX를 경주까지 끊으면 호텔 20% 할인 뭐 이런 게 있어 여러 가지 있건 그 이후로 많이 생겼던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단가요? 그 관광 얘기 하니까 또 얘기 나오는데 자기가 먼저 알스들신데 왜 놓고. 마포 예. 가게가 다 죽었어요. 중국인들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딱 끊긴 거야.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했던 뭐 잡화점, 홍대요? 아니, 마포 전체, 전체가? 식당이 완전히 다 팔이 날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중국인들이 자주 오는 슈퍼에 갔어요. 거기 중국인들이 항상 복적 재고 막 복잡하거든. 너무 한산하고 가게가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어쩐 일이에요 했더니 중국 상품이 다 정리했다는 거야. 한 명도 안 온대요. 그래요. 야, 그리고 사드의 영향이 그죠. 직격탄을 맞아서 식당들도 요즘 장사가 많이 안 되던데 그래서 그런지 밖에다가 내국인 환영 그런 것도 내국인 환영.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중국인 관광객만 상대로 해서 또 장사가 됐는데 이제 안 되니까. 지금 내국인 관광버스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지금 그거 다 없어졌어요. 그건 없었어요. 네. 그리고 민원이 실제로 중국 관광객이 들어와서 마포에 장사가 잘 된 게 거의 없어요. 돈을 안 쓰게 했어요. 자기들만 딱 집어서 하고 그리고 밥은 멀리 떨어진 데 가서 먹고. 이게 뭐 그 면세점 화장품 이런 데 네. 마포 사람이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씩 거품이 좀 내려가는 것도 좋다고 어쨌거나 생각합니다. 이리 가서 먹든 저리 가서 먹든 간에 중국인 관광이 딱 끊어졌잖아요, 지금. 중국 관광객이 없어서 피해보는 곳이 또 인천 월미도입니다. 월미도에 가면은요, 뭐 작년, 재작년, 중국인들 굉장히 많았어요. 예. 예, 바글바글 할 정도로. 근데 월미도 지역 경제를 미리 살피는 거 보니까 월미도 쪽에 출마할 생각이 제가요? 저는 인천을 사랑해요. 제 고향이어가지고. 근데, 월미도가 고향이에요? 월미도는 아니지만 인천입니다. 네. 이게 월미도가 지역구네, 그러니까? 예? 무슨 지역구예요. 좋아해요. 저 인천을. 정말 떠났지만 사랑하는데, 거기 가면은 기억하실 거예요. 한 2년 전에 중국 모 그룹에서 6,000명 그 직원들을 포상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왔는데, 월미도로 왔어요. 배 타고. 네, 그래서 거기서 6,000명이 치킨 3,000마리 먹고 치맥 파티를 쫙 깔아놓고 했거든요. 거기서 월미도에서 그 기념 조형물까지 세워놨는데 이번에 그 얼마 전에 가보니까 중국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겠죠. 기대해보긴 하고요.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어제 오늘 핫한 건 역시 국민의당.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사실은 트윗을 자제하려다가 예. 오늘 분노의 트윗을 한 10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언론이 의외로 좀 조용하지 않아요? 아니요, 조용하지 조용하지 않아요. 않아요. 난리 조용하지 났습니다, 않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난립니다. 제가 예. 종편을 안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정말 국기를 뒤흔든 사건이죠. 제가 좀 전에 이야기 한참 하고 바로 왔습니다. 예. 민주주의의 근간이 투표 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선거를 뒤흔들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있을 수 그렇습니다. 없는 이야기죠. 노회찬 원내대표가요. 이것은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더 심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만큼 심각한 사건이란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조작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조작 이제 처음부터 알았어요. 왜냐하면 준영 씨가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호칭이 아버지란 말이야. 근데 아빠라고 들었을 때 이거 완전히 조작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조작을 하나? 그리고 그 친구가 얘기했잖아요. 6명밖에 없는데 이 네. 조건 안 돼. 내가 그렇지. 아닌데 네. 이렇게까지 나왔으면 그건 아닌 거거든요. 준영 씨 친구가. 네. 네. 그래서 바로 고소고발 조치를 했고 수사가 진행되던 와중에 재발절이니까 실토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국민 그 사이에도 좀 실토하려고 그랬다며.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 근데 이분이 그냥 일반 평당원이 아니더만. 아니죠. 굉장히 깊숙하더만. 여수인가요? 예, 여수. 네, 여수의 그 여수갑에서 예비 후보로 예비 후보 등록까지 했죠. 국민의당으로. 국민의당으로. 네. 그리고 또 지난 대선에도 지지난 대선이죠. 지지난 대선에도 이제 그 관여했었고 예. 뭐
단순한 평당원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아, 이렇습니다. 네. 김동철 대표가 이런 말 했죠. 사회 초년생의 뭐 이런 그 조작된 조작 등등을 했는데 사회 초년생이 아니에요. 네. 특히나 이서준 최고위원. 맞죠? 네. 네, 이서준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벤처기업 오너잖아요. 네. 네. 이게 무슨 사회 초년생입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이 5월 5일 날 그런 폭로가 조작 폭로가 있었고요. 선거 4일 전. 네, 5월 8일 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당도 이제 맞고서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맞고서를 했어요. 네, 고발한다는 게 예상될 것을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음성을 빌려준 사람,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나중에 밝힐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나선 이유는 지금까지 아들 문제에 더해져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이 나타나 있어서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성 변조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언론사에 녹음 파일을 제공했습니다.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도 원래 음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 공개 여부도 제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점까지 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차 법적인 절차가 진행된다면 신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예. 이용주 할 땐 그날 방송에 출연해서 확언을 했습니다. 확실하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게 이제 문제가 네. 되는 거죠. 제가 모 언론인에게 들었는데요. 오늘 들었는데, 당시 대선 직전에 이용주 의원에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정말 이거 크로스 체크 했냐? 그랬더니, 다 확인했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게 누구한테 확인한 건지를 최근에 다시 확인했더니, 그게 바로 이서준 전 최고위원에게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작한 사람에게 물어가지고 조작 아니라고 들은 다음에 할 거 다 했습니다라고 한 거거든요. 다 알게 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선거 끝나면 다 없어진다라고 네. 했다는 예, 거 예. 아닙니까? 고소고발은 취하되니까 뭐 흐지부지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태연한 반응 보였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JTBC 그 정치부 회의에서 이게 이제 이 관련 뉴스를 자세하게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거기 보면 김성호 전 의원이 국민의당 뭐 클린 선거 뭐 추진단 뭐 부단장인가 이래요. 이분이 이렇게 하는 게 멘트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증언하는 것은 자기가 들은 것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규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미 씨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지. 10분 1밖에 얘기 안 했다니까. 더 할 얘기를 누가 동생이에요? 친척이야. 그 음성 변조. 이용이 친척이야. 동생으로 나왔어요 오늘. 그러니까 JTBC에서. 친동생? 예. 친척이야. 동생으로 나왔어요. 동생으로. 가까운 사람 시켜서 했겠지. 근데 둘이 연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제가 보기에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 유미라는 친구가 이것을 자기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 조작은 절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네. 이서준도 못했다고 봐요. 이준서인데, 준서. 그러니까 이유미가 자기가 검찰에 불려나가기 직전에 카톡을 보내잖아요, 기자들한테. 네. 그러면서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해 놓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문자를 보냈어요. 당에서는 그렇습니다. 몰랐다고 해당자를 출당 조치시킨대요. 근데 당에서는 누굴까? 지금 그래서 뭐 당이라고 말하는 게 그 이준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더 위 아닐까요? 이준서라는 사람이 그게 겁없이 이걸 어떻게 해? 경험칙상 보면 대선을 나흘 앞두고 있고 이것은 당으로서는 중대한 선거운동이거든요. 사실은 네거티브지만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보고가 쭉 올라가죠. 올라가고 안철수한 때까지 갔겠죠. 평상시 같으면 최고위원회에서 논의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선거 때니까 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이 부분 가지고 논의했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박지원 당대표나 안철수 후보까지도 이런 것을 공개한다, 폭로한다 하는 것은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근데, 제 경험칙상은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지금은 지금 선긋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이나 모레나 안철수 후보가 아마 입장 표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까지는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입장 표명을 어떻게 할까?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의 입장 표명 예언을 합니다. 안철수입니다. 저는 선거운동하느라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몰랐습니다. 조작자를 잘 모릅니다.
정치가 이런 건지 실망입니다. 이건 새 정치가 아닙니다. 구태입니다. 구태 정치는 추방해야 합니다. 당에서 잘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자님들 저를 그만 좀 괴롭히세요. 끝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철수가 이유미하고 이준서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일단 이유미하고는 제자와 스승간의 관계예요. 네, 카이스트. 네, 그리고 같이 책도 썼고. 그렇습니다. 이준서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인재 영입 1호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어. 청년목. 그렇죠. 네.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위원 사진도 있죠. 사진도 있고 두 명의 청년 기업가와 함께 사진 찍고 그래요.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정의원 말처럼 지금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 꼬리 자르기고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밝혀지면 이거는 당 존립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는요. 실제로 당으로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당으로 존재할 수가 없죠.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왔는데 이제 내일 정도 되면 박지원, 안철수 책임져라 얘기가 당장 이제 본물처럼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는 두 사람도 참고인 조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검찰은 박지원, 안철수 빨리 소환 조사해라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렇게까지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이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최순실 씨가 이 사건을 알았다면 국민의당에게 이렇게 조언했을 것 같아. 국민의당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진짜 이거 다 큰일 혼자 조작했다고 하고 윗선하고는 분리해. 안 그러면 다 죽어. 야, 국당 어쩜 좋아. 진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구치소에서 나랑 만나겠네. 딱 들어봤는데? 이렇게 조언을 했을 것 같아. 저 궁금한 거 하나 손소 변호사님. 네네. 지금 여기 당 지도부에서 지금 특검 얘기 꺼내는 건 뭐예요? 물타기죠, 물타기. 프레임 전환. 이게 그 특검이 이 국민의당 내에 이 조작 사건만 수사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범위가 더 넓혀 가야 네, 되는 거잖아. 문준용 씨의 그 취업 특혜까지 같이 파헤치자예요. 말이 안 돼. 지들이 조작해서 이제 피해본 네. 피해자를 보고 지금 뭐 말하고 있어. 이거는 박지원 전 대표가 초원 복국집 사건 예.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근데 영도다리에 빨리 좀 우리가 남이가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갑자기 나와서 내가 피해자다. 피해자다. 누가 도청했냐. 도청이 더 나쁘다. 도청이 나쁘다 하면서 막 흐린 것처럼 이거는 아마 거기서 벤치마킹 한 것 같은데 벤치마킹들 많이 해. 그 꼼수 통하지 못합니다. 네, 지금 물타기. 세상이 어느 때인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나 기타 기성 언론의 어떤 그 통제를 받지 않는 언론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가기를 가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말씀 중에 지도부에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보고의 본질이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 뭐겠어요?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보고겠어요? 아니면은 이런 것을 조작해서 만드는 것에 대한 보고겠어요? 그냥 이런 게 제보가 들어왔다.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이걸 조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지도부에 보고가 갔다면은 이런 것을 조작해서 만들었다. 그쵸? 그건 아닐 것 같고. 아니 바로 옆에 사람인데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걸 조작했다라고 보고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욕심이 나더라도 조작한 걸 공개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조작 사실은 윗선에 숨기면서 아주 한 방 큰 거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근데 너무 가까운 이런 제보를 사람이 하지 않았어, 받았습니다. 근데? 하고 보고를 했다면 저는 그렇게 보고해야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게 진짜냐고 지도부에서 확인을 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해야죠. 그렇죠. 근데 정 의원 말처럼 그 어느 정도 윗선은 숨겼다 그랬는데 그 윗선도 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진짜로 이준서 선에서 마무리했을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선까지 보고됐을지. 근데 이제 이게 조작했다 하는 것을 어쨌든 어디까지 알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추측하기는 어려워요. 검찰 조사에서 나오겠지 뭐. 저도 추측 하나 해볼게요. 네. 제가 보기엔 이준서 선에서 모든 걸 끊고 자기가 덤태기를 쓰기로 아마 결론이 다 났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용주 의원이 자기 의원직을 걸고 예, 의원직 걸었어요. 지도부를 모르겠다 하는 게 지금 이준서라는 친구가 아직 젊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가 다 했다고 하겠죠. 근데 검찰에서 그런 거 밝힐 수 있어, 없어? 밝힐 수 있죠. 조사하면 다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용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 선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미 씨 혼자 있다는 거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시한 바가 없고, 당시에 그 이유미 씨가 먼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파슨스 스쿨 이제 졸업한 지인이 있다. 그랬더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그럼 문준용 씨 관련된 내용을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유미 씨가 이거를 지시라고 표현했을 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이유민 카톡 나눈 건 뭐예요? 네? 카톡 나눈 대화. 그러니까 일단 이용주 의원은 말로 그렇게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예 뭐 이준석 최고위원까지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유미 씨 혼자 했다고 지금 몰고 근데 가는 본인이 거죠. 지금 혼자 이걸 덮었을 마음은 없는 것 같은데.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네. 이제 인생 끝나는 건데. 지금 이유미 씨가 검찰로부터 언제 나와라라는 통보를 받았을 뿐인데 그런데도 먼저 이렇게 밝힐 정도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도 심리 상태가 그렇게 썩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 조사 제대로 받고 하면은요, 이거는 나와? 아는 얘기 다 할 거예요. 정말 다 할 거예요. 근데 이용주 의원이 의원직을 걸었는데 만약에 지도부에서 관여했다면 사퇴하겠다고. 근데 전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걸어가지고 진짜 사퇴한 사람 몇 명 못 봤습니다. 없죠. 시장은 사퇴했잖아,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오세훈은 사퇴했는데 거의 없었던 것 안 같아요. 합니까? 원래 그렇게 하면 아, 이렇게 안 말해놓고 하죠. 어떻게 안 해? 뭉개고 가요 그냥. 맘대로 맘대로 투표하기 던질 그냥 수도 어떻게 없어요. 가요? 절차상 또. 뭐 그걸 던져요. 그만 NLL 던지지. 거짓말이면 책임지겠다. 누가 책임졌어요? 아무도 책임 안 졌는데. 아무 책임 안 지죠. 책임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의원직을 걸겠다고까지 해놓고 안 하는 건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요? 그럼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불거지면서 지금 국민의당이 굉장히 코너로 몰린 상태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면 청문회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당에서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고 추경 같은 것도 잘 협조해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추경도 지금 무조건 심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겉으로야 공개적으로야 우리 이것 때문에 여당이 협조하겠다 이런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기가 확 꺾였죠. 그렇죠.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죠. 기가 꺾였고 그리고 국민의당으로서는 아마 당분간 여당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정 의원님 또 오랜만에 박지원 전 대표 공격하셨던데. 오늘 방문인 했죠. 방문이 네. 뭐라고 했어요? 아니 안녕하시냐고 잘 지내시냐고 뭐 이렇게 했는데 특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지원 대표 지금 복싱 합니까? 복싱하면 해설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상태에 빠졌는데 저럴 때는 방어막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공격이 최대 방어입니다. 지금 잽을 날려야 되고 지금 계속 펀치를 날려야 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정치는 복싱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박주선 위원장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 당시 당대표는 박지원이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고개 숙여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되는데 어디다 대고 지금 특검 얘기하고 특검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트위터 5월 4일, 5일, 6일 날렸던 거 있잖아요. 제가 다 캡처를 해서 조사를 했어요. 페이스북도 다 들어가고. 본인 엄청나게 문재인 공격하고 있더구만. 페이스북 다 지웠더라고. 그리고 지웠어요? 아빠 지금 선거운동 왜 안 돕냐. 이렇게 조롱하고. 그게 트위터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apture를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있었거든. 보시라고 다 올렸어요, 지금 오늘. 아니, 그것이 통했던 것은 30년 전 얘기예요. 어떻게 지금 그런 꼼수로. 박주선 의원님 좀 안 됐더라고 제가 보니까. 응?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박지원 의원은 자기가 이제 자리를 놓고 나가니까 한숨을 돌릴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그때 책임은 그분한테 있는 거죠. 아니, 문모닝 하면서 그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를 제일 많이 최선봉에서 공격한 게 박지원입니다. 어떻게 지금 와가지고 뭐 특검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요. 예를 들어서요. 개헌 이것은 뭐 정치적 수수고 음모다. 그래서 또 개헌하자고 또 당론을 하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얘기한 거는 국민들이 다 있는 줄 알아요. 정치가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요. 말하고 바꾸고 태도 돌변. 소리하고. 어쨌든 지금 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유미 씨는 자신은 희생양이다.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검찰이 일단은 이준석 전 최고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네. 출국 금지 시켰고 곧 불러서 조사하겠죠. 네, 참고인으로 조사할 거고 이 사람뿐만 아니고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 맡았던 김인원 변호사도 네.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선대위 공명선거 추진단이 있었는데요. 그 단장이 또 이용주 의원입니다. 또 이용주 의원은 좀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에 지금 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용주가 직접 발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발표를 했을까? 글쎄요. 부단장이 발표를 했을까? 국회의원들 이런 거 자기가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단장이 발표하지 않습니까? 거물급 폭로인데. 근데 왜 부단장이 발표하게 됐을까? 그때 아마 쎄했을까? 권양숙 여사 관련해서 네. 친척 뭐 얘기하고 했다가 이미 한 번 했다가 아닌 거 밝혀져가지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난처한 처했죠, 이미. 상황에 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있었던 네,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안 나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낭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설에 따르면 지금 그 당시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과 또 부단장 김 변호사와 또 이제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유미 씨 4명이 또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최근까지. 그리고 결국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 만남의 목적 그리고 또 거기서 오고 간 이야기 등등도 어딘가 녹음 파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혹시 이유미 씨가 나를 당이 버리면 안 되니까 녹음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럼. 아니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중간에 껴가지고 곤란할지 모르니까 녹음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녹음 파일이 등장한다고 한다면 굉장한 또 파장을 몰고 아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네. 녹음 파일 때문에 다 터진 거예요 그거. 아, 그렇죠. 자기들이 보험용으로 네. 여기 녹음하고 저기 녹음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녹음 파일. 그래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요즘은 저도 그런데 이 어플 자동 녹음 어플 네. 모든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됩니다. 아, 그래요? 예. 조심하세요. 난 녹음을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당할 수는 있습니다. 예. 당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당할 수 아, 있죠. 그럼 우리 지금 팟캐스트 이것도 녹음되고 있죠? 이거는 아, 이것도 문제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한번 여기까지만 하고 광고 듣고 와서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국민의당은 뭐 이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이렇게 되면 폭망하겠는데? 호남에서 한석도 못 건지겠는데 이 정도면? 이렇게 안 돼도 폭망해요. 아니 지금 모 기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99%인데요. 지금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 준비하던 분들은 지금 이미 거치 고민에 지금 많이 들어갔고 당연하죠. 예. 더불어민주당 들어오려고?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당연하죠. 지금 아니, 호남 쪽. 국민의당에 있는 그러니까 호남. 그 시장 군수들 이런 사람들 지금 전부 탈당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뭐 되면요, 맨날 가니까 알잖아요. 국민의당 간판 걸고 지방선거 출마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훨씬 그렇죠. 낫습니다. 그런 생각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기회 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하겠죠. 네, 그래요. 국민의당 얘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새로운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상기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그러니까 로스쿨 교수죠? 네, 예, 그렇습니다. 박상기 로스쿨,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지명되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 손수호 변호사가 네. 박상기 후보자가 누군지 네.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회활동을 열심히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또 했던 그런 그 대학 교수인데요. 52년생이고 전남 무안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학식도 뛰어나고 그리고 또 인품도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참여정부 때도 경찰 개혁을 위한 그때부터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요. 특히나 대검 검찰제도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일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사개추위 위원으로도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사기추위 활동을 할 때 혹시 박상기 후보자를 눈여겨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여정부 때. 네. 예.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저술 활동을 하는데 책을 저서를 좀 보면은요. 법학 관련된 정통 교과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저서 내용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논란에선 좀 비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시사인의 그 맨 뒷장에 그 칼럼을 정기적으로 기고하세요. 거기에 필진이신데. 시사인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칼럼 네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타 쓰신 글들을 보면은 내용이 뭐 치우침은 없어요. 제가 볼 때 감히 근데 평가하자면. 항상 언론이 아니죠. 검찰 개혁에 대해서 네. 관심을 가지고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 칼럼을 많이 썼던데. 그렇습니다. 검찰의 현재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읽으면서도 여러 가지 남는 게 많은 그런 글들을 쓰셔가지고 저도 지금 기억에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형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형사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연구를 한 분이시고요. 이번에 안경환 전 후보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결국 검사 출신이 아닌 그리고 사지 출신이 아닌. 아닌 그런 인사들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낙마하지 않고 이제 임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서 검찰 개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큰 소임을 잘 해주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경실련 공동대표도 맡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그러니까 적폐청산의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박상기 네? 적폐청산의 대상이요? 적폐청산을 잘 하실 분. 예.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보세요? 잘 훌륭한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에요. 예. 솔직히. 근데 이게 물망에는 올랐어요. 그래서 안경환 후보자 발표되기 전에도 박상기 교수가 인선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네.
그러니까 사법개혁위원회 출신의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 학계 시민운동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안경환이라는 여우를 피하려다가 검찰이 호랑이를 불렀다. 박상기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당시 그 참여정부 시절에 사기추위가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주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검찰과 사기추위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요. 사기추위 활동을 박상기 교수가 당시에 하면서 뭐 검찰과 또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무난하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정말 이번 정권의 아주 그 수건 중에 하나인 검찰 개혁을 아주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저항 세력은 반드시 있잖아요. 저항할 것으로 보이는데 좀 힘을 발휘해서 또 조국 수사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지고 제발 좀 국민들이 검찰을 더 신뢰할 수 있고 예. 국민들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말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검찰을 만들어 줘야겠죠. 당연히. 예. 근데 안경환 후보자가 결국은 도덕성 문제로 낙마했기 때문에 검증을 통과하려면 아무래도 이번에는 정치인이 기용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습니다만. 네, 뭐 박범계 의원이나 전해철 그렇죠. 의원 예, 등등이 있었죠. 물망이 올랐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를 지금 하다가 정치인 됐죠. 게다가 법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예 검찰 출신도 아니고 아예 사시 출신도 아닌 인사를 선호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인사에서는 일단 후순위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신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이번에는 검증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게다가 또 시간도 굉장히 좀 많이 쓰면서 철저하게 그 인선을 한 것 같은데요. 네. 큰 탈 없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선이 아직 되지 않은 자리가 어디 자리죠? 장관 인선? 산자부 보건복지부. 산자부 보건복지부. 여성분? 정현백 교수. 네, 인사청문회 예정돼 있죠. 네. 근데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오늘 열렸는데 아직도 박근혜 정부 장관이 10명이나 있어요. 한민구 예. 장관 보이더라고요. 예, 인상이 다른 분들은 다 웃고 있는데 혼자 좀 이상한 떨떠름한 인상을 쓰고 있던데. 그리고 이름이 한민구잖아요. 네. 민구스럽겠어. 진짜 민구스럽게 앉아 있더라고.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려면 7월 중순 혹은 8월 초는 좀 돼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내일 또 3명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죠. 수요일 날. 네, 그렇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모레야. 모레입니까? 목요일이에요? 예, 김상곤, 예. 네, 장관은 모레. 그리고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근데 이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엄청 벼르고 별렀던 것 같은데,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것 같습니까? 조상무라고 묶었죠. 조상무. 조대엽, 김상곤, 송영무. 이렇게 그렇게. 조상무라고 묶어서. 집중은 되겠죠. 특히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뭐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당도 공식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물론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코가 석자라 얼마나 화력을 집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타 다른 야당 같은 경우에는 부적격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공세를 펼칠 거기 때문에 좀 치열한 그런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제일 심각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잘 대처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또 뜬금없이 음주운전이 튀어나왔어요. 네. 근데 이거는 청와대에서 질문지를 줄 때 당연히 들어가는 항목이었습니다. 본인이 체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왜 그랬지? 그래서 청와대발 기사는 사찰 아니면 그 음주운전 사실을 알 수가 어떻게 없다. 알겠냐. 근데 사실은 그 말은 그렇게 소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음주한 것을 본인이 또 시인을 했어요. 예, 신했죠. 그리고 0.11이면 일단 음주운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많지요, 많지. 많지죠. 예. 만취 상태고 헌병대 기록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의 해명은 나는 입건되지 않고 처벌되지 않아서 그냥 정리된 줄 알았다. 그런 게 어딨냐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체크리스트를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뭐 확신할 수 없지만 음주운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었을까? 음주운전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물었을까? 그거는 말장난 합니까, 지금? 아니요, 그래도 손수 변호사. 네. 아무리 좀 용비어천가를 읊더라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좀 제대로 읊어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체크리스트가 음주운전 한 적 있냐? 라고 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음주, 운전, 경력이 있습니까?
총선 선거 자료에는 그렇게 물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뭡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 예를 들면 처벌을 받은 것도 써야 되고 네. 음주운전 걸렸지만 네. 가볍게 처벌받은 것도 써야 되고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처벌을 안 받았으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저도 음주운전을 옹호할 생각 없고 저도 문비어천과 외칠 생각 전혀 없는데. 근데 네. 0.11이면 이 작가 말대로 만취잖아요. 만친데 이 당시에 노태우 정권이었으니까 아직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었지. 그러니까 군인들이 힘이 셀 때여서 봐준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대로. 예를 들면 0.11인데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처벌을 안 받았다. 이게 더 문제되는 거고 아니겠어요? 그렇죠. 문제는 근데 그 문제죠. 처벌도 안 받았는데 그 자료를 어떻게 받았을까? 그래서 이제 사찰 얘기가 나오는 건데. 헌병대 기록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래서 뭐 군에서 이거를 넘겨줬을 것이다. 송영무를 군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군에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 있는 건데 그거는 뭐 둘째치고 저는 분명히 청와대에서 질문상이 있었을 텐데 본인이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벌 안 받았으면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그건 발장난이죠. 그건 아니죠. 벌금도 안 내고 입건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양심을 속인 거죠. 아마 모를 거야. 내가 처벌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본인 이렇게. 해명은 이거예요.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 끝난 줄 알았다. 징계도 안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징계도 없고 그러면 세상에 저는 100사람한테 다 해도 다 그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습니까? 하면 나는 이거는 다 없는 거라고 쓸 것 같은데.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헌병대 기록이 남았잖아요. 적발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적발은 본인은 그게 그러면 처벌 안 받았으니까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안 물어서 나는 없는 걸 썼다 이렇게 말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헌병대 사건이 이첩됐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군인이니까 경찰에서 처벌하지 않고 헌병대 니들이 알아서 사건을 갖고 가라 그런 거거든.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그거를 내가 처벌 안 받았어. 군인이니까. 근데 할수 없지. 적발이라는 게 지금 무슨 얘기죠? 후 불었다니까. 후 술 먹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후 불었으니까 0.11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군인이니까 당시 소령 중령이 있으니까 헌병대로 그냥 사건을 넘겨버리는 중령, 거지. 대령 진급 직전에. 근데 그 기록이 경찰서에 남은 거야? 헌병대 남은 거야? 헌병대. 그러면 그 경찰에서 불고 나서 그 자료를 헌병대로 넘긴 거잖아요. 넘긴 거죠. 그럼 헌병대에서 풀어준 거잖아. 풀어준 그건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처벌받지 않은 걸로 봐가지고는 그 이후 절차가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0.11을 헌병대에서 처벌을 하지 않고 징계도 안 입고 넘어간 것도 비리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거 몇 년도인지 아세요? 92년? 91년이에요. 네. 그러면 이 노태우 때. 사람 얘기로는 전 누구지도 모르고 옹호할 마음도 없는데 이 사람 생각 그것을 음주운전 한 적 있습니까? 없다고 했는데 자기도 기억도 못하던 몇십 년 전 일들이 나왔는데 이걸 내놓은 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 나는 아닌 줄 알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저는 그리고 나는 뭐 그건 당연한 건데. 9억 9천 3년간 그 받았잖아요. 로펌에서 율촌인가요? 그리고 또 다른 대상을 받고 저는 우리가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인사청문회 때 공격을 했습니까? 안대희. 예? 안대희. 안대희. 근데 해군 참모총장으로 전역을 했어요. 그럼 변호사도 아니야. 로펌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들어갔겠어요? 인맥 장사하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거기서, 근데 그것도 상근이 아니래요. 그냥 말부조 몇 번 해주고, 3년 동안 10억 가까이를 받은 거예요, 자문료를. 근데 변호사도 아닌데 그 사람이 무슨 가치로 그렇게 했을까? 인맥 갖고 그 정도는 안 될 텐데. 아니 뭐 방사인가? 인맥이죠. 방산업체죠. 그게 다 방산이에요? 인맥이죠, 인맥. 그러니까 한 달에 3천만 원씩 받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서 그냥 비상근으로. 방산업체하고 로펌. 당시에 동아일보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그렇게 하니까 되게 화제의 인물이다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기자가 묻자 송영무 후보자가 당시 한 이야기가 우리나라 방산업체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런데 수출이 생각보다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수출에 좀 기여하고 싶고 그리고 또 관공서라는 표현 썼는데요. 관공서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업체 사이에서의 분쟁이 생기면 그 사이에서 뭐 조정이나 중재를 변호사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당시 동아일보에서는 새로운 길이다, 뭐 참신하다라는 표현을 썼죠. 율촌이 아니고 방산업체 얘기죠. 율촌이 아니고 방산업체 얘기잖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 이익을 남겨야 되는 그 로펌에서 아무런 필요가 없고 그러면 왜 데려가겠습니까? 그리고 왜 한 달에 3천만 원씩이라는 거액을 줍니까? 난 이분이 제일 문제점인 것 같아. 이런 논란이 되니까. 그러니까. 서민들이 모르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런 워딩이.
뭐야? 그런 말을 왜 하는 근데 거야? 그것도 송영무 후보자가 해명을 했죠. 제가 왜 오늘 송영무 후보자 이렇게 편드는지 모르겠는데 그 서민에 나도 포함되는 거다. 나 같은 서민이 모르는 세상이 있더라라는 의미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오늘 보니까 주민센터 가서 또 화낸 거 나온 거 그건 보셨어요? 조대요. 이분 아니에요? 네, 그건 조대협이에요. 아, 헷갈려. 고용노동부. 근데 어쨌든 고용노동부. 저는 야, 근데 그런 태도들이 이게 지금 이게 우리 정치인들 같으면 내가 또 1년 됐다고 이제 우리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네. 우리 정치인 같으면 어림도 없죠. 공공기관에 가가지고 주민센터 가서 그런 식으로 야단을 치거나 한다는 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굴림했던 인사청문회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 최종적인 판단은 가다 부다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좀 보류하고 있는데 예,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지켜보면서 한 판단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 그 깨끗한 이미지하고 안 어울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대엽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조대엽 후보자도 역시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것이고. 이건 이미 음주가 셀프 지금 두 고백했죠.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사회이사 겸직 논란이 있고. 네. 또 학생들하고의 또 어떤 설전 이런 것도 네. 있었고. 고려대학교 학생들과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임금체불도 있었고 한데 글쎄요 조대엽 후보자는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음주운전 말고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에도 적합하다는 의견이 55%, 부적합이 29%, 보류, 모름이 17% 나왔거든요. 여러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찌 보면 송영무 후보자 논란에 가려진 측면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또 이 정도 지금 이 급하게 정부 출범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전문성으로 극복 가능하다라는 그런 여론의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데 여론조사는 56대 33으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이제 송영무 후보자가 47대 41로 적합 부적합 그렇게 큰 그래도 차이가 높네요. 나요. 적합이. 네, 적합이 좀 높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가 지지율이죠. 높으니까 그래서 지지율이죠.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야당의 공격에 얼마만큼 잘 해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여론은 요동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자꾸 이 음주운전 같은 거 자꾸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 5대 비리 얘기 나왔는데. 이게 그래서. 음주운전도 지금은 좀 엄격하지만 10년, 20년 전에는 좀 지금보다 훨씬 더 관대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그 경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경력을 갖고 음주운전 경력자들이 많은 것 국회의원 같아요. 후보자들은요 음주 경력이 딱 적발되면 배제입니다. 공천. 한 번으로요? 아니 원래는 3번이거든요. 네. 근데 한 번도 굉장히 심각하게 봐요. 아, 그래요? 공천심사위에서. 그래서 아, 진짜요? 그러면 시의원 구의원들 있잖아요. 음주 하나 있으면요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공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거 그 팜플렛을 쓰게 돼 있잖아요. 음주. 근데 이상하게 무슨 성희롱 사건이라든가 음주 이런 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요. 근데 그 선거 팜플렛 쓰는 거 정가 쓰는 거는 네. 100만 원 이상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 써요. 100만 원 이상 쓸 텐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공직자 윤리법에 거기 의해서 80만 원 안 써요. 100만 원 붙었어. 그러니까. 변호사께서 그럼 확인해 보세요. 팩트 체크. 100만 원. 근데 그 지금 위장 전입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학군 때문에 위장 전입을 하는 경우들을 이제 흔히 얘기하지만은 그 특기생들 있죠. 체육 특기생. 예를 들면 요트를 탄다. 조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 지역이 특정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통영에 있는 고등학교로 옮겨야 돼요. 그럼 아이가 그리로 가고 부모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전부 위장 전입이야. 위장전입은 5대 비례에서 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중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 그 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협박으로 쓴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아무 해당도 없지만은 위장 전입이 가장 많이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학군 때문에 그런 게 많지만. 이 작가도 지금 그 위장 전입 할 생각이에요? 저요? 애 둘이 나는데. 전혀 생각 없어요. 저는 우리 애 공부 안 시킬 거기 때문에 그치. 위장전입할 이유가 없어요. 김기춘 우병우 만들면 뭐해? 막 키울 근데 거예요. 이 작가는 EJ에서 막 키워. 쌍말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저요? 네. 저는 옛날 까느리 포기했어요. 공직 이런 건 아예 포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공직선거법 49조의 후보자 등록 규정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4항에 후보자 등록 신청하는 자는 여러 가지 서류를 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5호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그렇지. 범죄 경력에 예. 관한 증명서를 내라. 그러니까 80만 원 이런 거 안 걸려. 안 걸려요? 음주운전 80만 원 안 내도 돼. 그런 거는. 국회의원도 80만 원이면 안 떨어지잖아. 모르죠. 다만 그건. 이제 안 형이라는 게 떨어진다니까? 안 떨어져? 아, 그거 저기 이혼식 상실. 상실이 90만 아, 원. 그렇죠. 이상이죠. 100만 원 이상만이죠. 이게 그 형이 일정 기간 지나면은 실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형의 경중에 따라서 기간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실효된 형도 포함해가지고 다 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형이 설령 옛날에 범한 죄라 하더라도 다 이제 기재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전에 100만 원 받았어. 네. 벌금을 네. 음주운전으로. 네네. 그리고 막 대통령들이 막 사면 해주고 그러잖아. 특별 네. 사면. 네. 그러면 관계 없어요. 아이고, 안 없어져. 근데 그것도 사면됐다는 게 그 뒤에 붙더라고요. 괄호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 그건 뭐야? 사면됐다고 해가지고 뭐 아니, 있었던 사실은 없어지지 않아. 없으시지 않아요? 실효된 형을 포함해서 다 낸 다음에 다만 그 후에 사면받았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걸 제가 그 이번 공보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 의원님 그 공천 신청할 때 예. 사실은 다른 사람이 떼면은 범죄 경력 조회할 때 안 떼줘요. 그렇죠. 네. 본인이 직접 가야 본인이 돼요. 직접 가가지고 하면은 기타 제3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 이외에 전부 다 나오잖아요. 뭐가요? 다르잖아요.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경찰서에 가서 네. 범죄 경력 증명서가 아니라 이제 바뀌어가지고 아, 바뀌었어요? 범죄 사실, 범죄 사실. 네, 범죄 네. 사실 확인서 이런 걸 떼야 네, 돼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처벌을 적게 받은 것까지 있잖아요. 싹 다 나와요. 그리고 예를 들면 기소유예가 됐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싹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경력 사실 증명서를 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우리가 야당할 때는 보통 이럴 때 대통령 바뀔 때 그 청문회에서 몇 프로 정도 올라갔습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럼요. 그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요, 국방부 장관을 아예 임명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때 있었던 그때 김관진이었나요? 예. 그분이 그냥 계속 어쩔 수 없이 국방부 장관을 계속 한 거예요. 끝까지 다 했잖아요. 다 했어요. 운수 대통령이죠 그런 분들. 관운이 좋다. 그때 그래.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데 비리 의혹이 너무 많아가지고. 관우는 황교안이 최고지 뭐. 그렇지. 거기도 국무총리를 못 뽑아가지고 계속했죠. 정호원도 그렇고. 문자 받고 했잖아요, 다시. 음. 문자, 이제. 해고 문자. 네. 그래요. 퇴임식 하라고. 그 민주노총이 6월 30일 날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또 화를 내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파업 이유가 뭐죠? 지금 최저임금 만원 보장,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세 가지입니다. 아니 뭐 또 그분들은 또 그게 또 본인들의 일이고 뭐 하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이렇게 뭐 하시라고 해도 뭐 되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또 일이 있으니까 뭐 그분들이 하겠다는데 못하게 하는 것도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말할 권리를 다 보장해야죠. 근데 총파업,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총파업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시기적으로 저도 좀 이렇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투쟁 스케줄이라는 게 있잖아요. 28일이죠. 녹음하는 날 다음 날인데 이제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제 그 정동에서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비정규노조 대표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총파업 돌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어떤 입장인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 근데 그게 대정부 투쟁이 아니잖아요. 예. 대정부 수준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니 그 파업이라는 게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무조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무슨 뭐 재벌 상대로 노동자들이 뭐 파업할 수 있는 거죠.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고 싫어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재판이 어저께인가요? 그제 1시간 만에 끝났다 그래요. 삼성 측 그 임원들 고위 전직 뭐 미래기획전략실장 그 어려워할 텐데 그쪽 출신 임원들이 전원 증언 거부합니다. 증언 거부합니다. 증언 거부합니다. 이래가지고 재판을 못했다고. 그렇습니다. 삼성 애들이 왜 이럴까요? 이거 그러면은 개인의 판단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지금 증언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 당근이죠. 있겠죠. 그건 당근이죠. 일단 그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무죄 판결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거는 다 희생하고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일사불란하게 지금 조치를 취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법에 따르면은 증인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분명히. 뭐 공무상 비밀의 경우에 공무원이라는데 공무원이었던 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될 테고요. 또 그 다음에 뭐 변호사나 뭐 의사 등등 업무상 비밀일 경우에도 증언 거부할 수 있고, 또 이제 다음 마지막 경우가 자신이나 근친자에 대해서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증언 거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재판부가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150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이 삼성 임원들이 되겠죠. 증언 거부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증언을 이제 거부하겠다. 왜 내가 거부하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거 증언하면 제 유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증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증인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4명째잖아요. 네. 증언 거부한 사람이 4명째인데 다 이제 삼성 임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전직.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그러면 당신 수사 과정에서 조서 작성하고 서명 날인했지 않느냐? 네. 이 질문에도 증언 거부합니다. 네. 이랬거든. 그 진술 조서 이거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해 동의했잖아 그때. 네. 증언 거부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는? 그거 왜 그러냐면 이 말을 해도 걸리고 저 말을 해도 걸리고 뭐냐면 퍼즐이 너무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입을 닫겠다.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 증언 거부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검찰의 그 유죄 증명에 도움을 주지 않겠다. 결국 그래서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목표인 것 같고요. 뭐 목적을 이룰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재판을 받거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규명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 또한 그 사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당한 활동에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양형에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증인들에 대해서도 이 증인들 당사자가 재판을 받을 경우에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관계없이 일단 총수부터 구하자라고 지금 뭐 회의 결과 입을 맞췄겠죠. 그리고 그런데 이게 증인이 뭐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 거부했을 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뭐 그냥 50만 원 내고 말겠죠. 과태료 결정 나와도. 근데 자기들 삼성 총수 살리려고 난리를 치는 거 결론은 그걸로 보면 되겠네. 굉장히 안 좋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두루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양형에 참고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천홍욱 관세청장. 2015년 5월에 관세청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 이 사람이 관세청에서 근무하다가 민간 기업으로 갔다가 1년 만에 다시 관세청장으로 왔는데, 관세청장으로 임명된 다음 날 최순실을 만나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5월 달에 임명이 됐는데 4월 달에 고영태를 만났는데, 고영태가 면접을 본 거지.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가서 야, 관세청장 그 사람 만나봐봐. 후보 사람. 변호사도 그 요즘에 참 이상해져가지고 사무장이 변호사 신임 변호사 면접 보는 데가 있다는데 이런 꼴이네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진짜. 최순실이 뭐라고 관세청장을 임명하고. 야. 자, 근데 최순실 씨가 왜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했을까? 그러니까 왜 했을까요? 예. 해외 왔다 갔다 할 때 뭐 들고 가기 편하지 않을까? 아니, 그거 하나 갖고 했겠습니까? 아니 더 그러니까. 큰 게 있겠죠. 네? 더 큰 게.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노수- 말문을 막으세요? 노승일 부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노승일 부장이 또 몇만 유로 가져갔다는 건데. 한번 나갈 때 뭐 2만 5천 제가 유로? 보기에는 훨씬 더 크게 자기가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좀 뭘까? 자, 그래서 최순실 씨가 그런 옥이 한국이겠죠. 있었잖아요. 외교 행랑. 행랑어. 네, 얘기.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거, 뭐 외교 행랑 이런 데에 그래서 어디 뭐 대사도 뭐 그 어디죠? 미얀마. 미얀마? 네.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추론입니다만 어쨌든 독일에 이런저런 페이퍼 회사를 뭐 하여튼 수십개 수백 개 뭐 만들고 그럼 결국은 뭐겠어요? 돈이지. 돈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순실이 인사 개입한 부서 사람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의도를 했을까 하는 것이 포착이 될 것 같아요. 그 미얀마 대사는 아마 자신이 미얀마에서 하려던 사업 그것 때문에 임명했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기 노승일 씨가 얘기한 걸 보면은 뭐 25,000 유로 정도를 들고 갔다라고 하는데 그거야 뭐 두세 명이 나눠서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운반할 때 뭐 10,000불까지는 갖고 가도 예, 된다 10,000불까지,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외교 행랑을 썼다든지 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돈이었을 것 같은 그렇겠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이게 관여한 그런 인사들을 보면은, 지금 그 노승일 씨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왜 그만두고 돌아왔죠? 돈을 350만 원을 주는데 서울에서 200만 원을 주고 거기서 150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최순실이 독일로 돈을 가져가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는 돈을 쓰기가 좋은데. 그래서 서울에서 200을 주고 거기서 150을 주겠다 그래서 안 된다고 노승일이 거절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행랑은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행랑이던 모든 돈이에요. 그렇죠. 돈에 관계. 예, 돈을 그러니까. 들고 다니기 쉬우려고. 모든 게 다 이권이고 돈 문제에서 뭐 인사 개입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하는 거니까. 근데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최순실이 뭔데 결국은 박근혜가 임명한 거잖아. 마지막에는 박근혜가 사인한 거 SK에서도 아니에요. 독일로 직접 돈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것도 박근혜는 모른대요. 자기는. 모를 수도 관세청장? 있어요. 뭘 모를 모를 것 수도 같아요. 제가 있어요. 재판 보러 갔다 왔잖아요. 저 재판 갔다 왔는데 미치겠네. 정말 모를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에이. 진짜요. 제 느낌은 정말 모를 수도 있겠다. 근데 변호사들이 사건을 많이 겪어봐서 사람은 잘 보더라고. 그러나 이번에는 약간 아직은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 그래요? 설마 모를까? 근데 모르면서 어떻게 사통팔달로 최순실을 끌고 다녔을까? 아니 끌고 다닌 게 아니라 최순실이 이용 다 하고 이렇게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무체부 저기 예. 직원들한테 국장들한테 다 얘 나가라 쟤 나쁜 놈이란다 이거를 최순실 말대로 다 했잖아요. 다 했죠. 예. 뭐 적어준 대로 모르는데 읽은 어떻게- 적어준 대로 읽은 건데 뭐. 근데 적어주는 걸 최순실이 적어준 걸 읽었잖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그냥 읽은 거 아니에요? 지고 와서 또 모르는 바본가? 거죠. 손수 변호사.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량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들어갔을 때 네. 저한테 그때 트위터로 이렇게 교육했죠. 그분까지 기억해요. 자기한테 욕한 건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것만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든 저거든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거에다 깨알처럼 기억을 한다니까. 저는 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네, 그럼요. 근데 이게 당시 관세청장 이 사람 임명할 때 했을 때 기사를 보면요.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왜 이 사람이 갑자기 관세청장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일단 그 민간 신분 됐다가 온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요. 거의 없고요. 또 관세청장 보통 기재부에서 오거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내부 성질인 것이지. 밖에 1년 나갔지만.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내부 승진을 시키려고. 예? 관세청 사람들이 내부 승진이 없어서 불굴 끓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기사를 썼어. 어이가 없어서 자기들도. 게다가 거짓말을 너무 대놓고 했어요. 진짜. 최순실은 취임 전에 알지 못했다. 라는 점. 계속- 만난 적도 없다. 계속 거짓말했죠. 예, 그리고 또 고영태 씨 만난 것도 취임 전에 관세청 직원과 약속이 있었고 거기에 잠시 들러서 고영태 씨가 인사 나눈 게 전부다. 라고 했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거든요. 뭐 그냥 말만 한 게 말이 다 아니, 거짓말이에요. 관세청장이 씨 고영태를 왜 만나고 최순실 왜 만나? 만날 그러니까 이유가 아니, 없지. 왜 만나요? 왜 만나 진짜.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고 있는 것도 이상하네. 그거 아는 것도 이상하지. 이상하죠. 정말 이상한 거고. 고영태를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라는 게 이게 관세청 명의로 해명 자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당시에 그냥 관세청이 거짓말하게 됐어요. 근데 결국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빨리 물러나야죠. 새로운 관세청장이 와야겠네. 아직은 지금 자리 보존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97회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98회에서 뵙겠습니다. 98회 정청래 키워드 분석은 정상회담과 대전협정. 대전협정? 네. 대전협정. 싸운다는 거예요. 충청도 대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청도 대전. 충청도 대전입니까? 진짜요? 그런 게 있어요? 대전협정. 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과 대전협정. 뭔지 내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